해발 고도 3,200m. 6량의 기차가 안데스의 심장을 뚫고 달린다. 내국인과 안데스 대자연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백인 관광객들이 이 열차의 승객이다. 안데스의 고산지대에서 출발한 열차가 점차 저지대로 내려오면 또 다른 손님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종착지인 리오밤바로 가기 전에 만나는 인디오 마을. 일주일에 3번 지나는 이 기차를 아이들은 하루 종일 기다렸다. 아이들은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 거친 몸싸움 속에서 한 아이가 손에 쥐게 된 건 작은 사탕 하나. 관광객이 던지는 사탕은 아이들의 유일한 간식거리다. 짓궂은 관광객에겐 즐거운 놀이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절박하다. 이제 기차가 떠날 시간. 또다시 이 기차를 만나려면 3일을 기다려야 한다. 안데스의 이 슬픈 현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매년 6월 24일 페루 쿠스코에선 안데스 최대의 축제 인티라이미가 열린다. 인티라이미는 500년 전의 대제국 잉카를 재현한다. 무려 2,500만 명의 인구를 거느리며 수천 명의 신녀들이 태양신과 태양왕을 받들었던 대제국 잉카. 군사 수만도 10만이 넘는 안데스 최대의 제국이었다. 태양신에게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이 행사는 500년 전 잉카의 규모를 과시한다.
잉카가 안데스 최대의 제국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엔 바로 잉카의 왕 파차쿠텍이 있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한다. 잉카의 9대 군주 파차쿠텍. 고작 30여 년 만에 잉카를 광대한 제국으로 성장시킨다. 12세기 작은 부족 국가에서 출발한 잉카는 15세기부터 주변 부족을 통합, 쿠스코를 중심으로 에콰도르에서부터 칠레에 이르는 남미 최대의 대제국을 건설한다. 그러나 대제국 잉카는 황금을 찾아 대서양을 건넌 돼지치기 출신의 한 스페인 남자에게 허무하게 무너진다. 프란시스코 피사로. 그는 마치 지금의 벤처기업가처럼 황금을 찾으면 지분을 나눈다는 조건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탐험대를 조직한다. 그들은 대부분 직업 군인이 아닌 상인들로 구성됐다. 피사로의 야망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됐다. 그는 스페인을 떠난 후 안데스의 관문 파나마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낸다. 이곳에서 180명의 피사로 부대를 꾸린 그는 남미 대륙으로 남하, 드디어 페루의 까하마르카에 도착한다. 1532년 피사로는 협상을 미끼로 잉카왕 아따왈바와 만났다. 애초부터 이 만남은 전략적이었다. 함께 온 사제가 나서서 잉카의 왕에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냐고 물었고, 기독교의 존재조차 몰랐던 왕이 수락을 거부하자 피사로는 기습 공격으로 왕을 생포한다. (1532년 11월) 잉카 왕은 피사로군의 포로가 됐다. 안데스를 호령하던 잉카 왕이 포로로 잡히자 안데스 전역에서 왕을 살리기 위한 황금 행렬이 이어진다. 아따왈바의 석방을 위해 피사로에게 바쳐진 잉카의 황금 유물은 모두 11톤. 황금 공세에도 왕을 풀어주지 않자 까하마르카에서 대접전이 일어난다. 당시 피사로군의 수는 180명. 그러나 6,000명이 넘었던 잉카군은 180명의 피사로군에게 패배한다. Primeramente fueron los caballos españolas, fue con la movida del caballo, es decir, metieron caballo, lo hicieron de tal manera que se produzca una sorpresa violenta contra la población. El caballo befaba, daba saltos, brincos, hacía correría y obviamente. Entonces, eso es un impacto emocional, es un impacto psicológico sobre la población y el mismo Inca tuvo que contenerse mucho para mostrar que tiene dignidad, se tuvo que contener ante semejante sorpresa. 잉카의 패배 원인 중 다른 하나는 무기의 차이다. 당시 잉카군은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 청동창과 돌화살이 주력 무기였던 잉카군에 비해 스페인군은 철기로 완전 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겐 총이 있었다. La segunda, las enfermedades. O sea, indudablemente que las enfermedades diezmaron a la población india porque eran enfermedades en las cuales ellos no tenían defensas, porque eran enfermedades que venían de Europa y los españoles eran portadores sanos de esas enfermedades. Y finalmente la otra que debemos tomar en cuenta, el colaboracionismo. Es decir, entraron desde Cajamarca acompañados de varias poblaciones indias como los tallanes, los chachapoyas. 그리고 1년 후 1533년 우상을 숭배했다는 죄목으로 잉카의 마지막 왕 아따왈파가 처형당함으로써 잉카 제국은 사라진다. 이날을 두고 잉카인들은 이렇게 기억한다. 한낮에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전쟁 과정에서 불타버린 잉카의 수도를 자신의 방식으로 새롭게 건설했다. 그것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한 격자형의 도시다. 스페인이 남미에 건설한 모든 도시는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계급화되어 있다. 중앙광장 주변은 정복자의 공간이다. 주변부는 500년 동안 탄생된 새로운 인종,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 메스티소가 차지한다. 그렇다면 인디오는 어디에 있는가? 현재 에콰도르 인디오의 90%는 고원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다. 침보라소는 가장 많은 인디오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마리아의 가족은 여기서 4대째 살고 있다. 마리아는 타산하는 다른 인디오 여자들처럼 모두 8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손녀까지 합치면 모두 14명의 대가족이다. 자외선, 건조한 날씨, 그리고 하루 종일 부는 바람은 이 사람들의 친구다. 1년 내내 부는 바람은 들꽃의 키를 작게 한다.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늘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다. 마리아의 셋째 아들 호세가 아프다. 하지만 아픈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Cuántos días ha estado así enfermo el guambrón? 6 días estaba ya. Ah, ¿por qué, doña María, por qué no han llevado al hospital así a hacer ver con un médico en Ambato, en Riobamba? Porque no había plata. No teníamos. De aquí para bajar, solo en pasajes se gasta $5. De chequeo cobran $10. Ajá. $10. Y más de los medicamentos, depende del enfermo, no siento mucho enfermo, unos $30, $40
se gasta. Si es grave, grave mesmo, se gasta pasar de 100. 매일 먹는 감자. A los guaguas, aquí está. 감자를 삶아 아픈 아들 그릇에 조금 더 얹어주는 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 Parece distinto cuando no estás junto a mí. No hay bella melodía. 해발 3,200m의 땅을 갈아 감자 농사를 짓는 것이 마리아 가족의 주 수입이다. Ni yo quiero escucharla si no la escuchas tú. 안데스 고원지대의 땅에서 농사로 풍족하게 살기는 어렵다. 그 토양과 기후가 척박하기 때문이다. Parte de mi alma, ya nada me 하지만 consuela. 안데스 인디오들의 90%는 이런 고원지대에 살고 있다. Estás tú también, más allá de tus labios, del sol y las 오지의 소녀는 어디서 구했는지 교회 펜던트를 달고 있다. a la distancia, amado mío, estoy. 정복 이후 인디오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교회다. 칼과 십자가는 정복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In the 16th century, the Spaniards are going to institute something that is called the encomienda. And that basically means that natives have to offer tribute, mainly in labor, but it could also be in money or products, in exchange for evangelization. So an encomendero is a person who had in charge of him a group of natives that were going to be evangelized. But in turn, since they were receiving the service, they had to offer tribute. 하지만 정복자들은 공짜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들은 타협안을 찾아낸다. 인디오의 노동력을 무료 사용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준다. 엔코미엔다 제도는 이런 종교적 명분 아래에서 탄생됐다. 그렇다면 정복자들은 어떻게 기독교를 처음 접한 인디오들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They were told that everything that they had done before was wrong. And then now they were receiving something different. They were actually going to be right. They're going to be living in the correct way. 단지 노동력만을 이용했던 이 제도는 노예제보다 더 가혹한 수탈을 가져왔다. 노예와 달리 한 번 쓰고 버릴 물건처럼 취급됐기 때문이다. 정복 과정에서 또 엔코미엔다 제도 아래서 인디오에 대한 학살이 심해지자 한 스페인 신부가 나섰다. 라스카사스 신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정복 과정과 잘못된 제도 아래서 인디오가 사륙되는 현장을 스페인에 알렸다. 그의 저서엔 당시 정복자들의 사륙 현장이 글과 그림으로 기록돼 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가져온 전염병, 정복 과정에서의 사륙, 그리고 엔코미엔다 제도가 더해져 7천만 명의 인디오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라진다. 하시엔다는 남미 대륙에 만들어진 대농장이다.
이곳은 작은 스페인이다. 정원도 저택도 스페인식 구조와 가구로 꾸며져 있다. 정복 후 스페인 왕실은 식민지의 땅을 본국인들에게 팔았다. 본국 스페인 사람들은 신대륙의 대토지를 사서 아시엔다를 건설했고 대부분 백인의 피를 이어가며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을 운영했다. 대토지를 유지하고 거대 농장을 관리하려면 이들도 인디오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1542년 앵꼬미엔다 제도가 폐지되자 이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농장주들은 인디오들에게 척박한 땅을 나눠주고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이 연체되면 대를 이어 갚아야 했다. 17세기 아시엔다 안에 직물 작업장이 설치되면서도 빚을 통한 무급 노동은 계속됐다. Which is called socorro. Socorro. It means aid. But what it is, in fact, is that the owner gives something to a native, even if he doesn't want it or if he doesn't need it. But in exchange for that, the native has to work. You know, some of them have to do the mita. They were mitayos. So they would have to do it like for a specific period of time. 토지, 음식, 작업 재료 등으로 인디오에게 빚을 지게 만들고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식은 20세기까지 지속된다. 라따쿰가 축제는 이 도시의 상징인 성모 마리아, 메르세데스에게 경의를 표시하는 행사다. 축제는 도시 전체를 행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가자들에겐 저마다 역할이 있다. 행렬의 뒤에는 이날 먹을 음식과 술을 지고 가는 남자가 있다. 킬로그램 가까운 짐을 지고 춤을 추는 짐꾼을 보조하기 위해 잠시 쉴 탁자를 들고 뒤따르는 보조 짐꾼도 있다. 그런데 재물을 나르는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있다. 노예의 표시다. Pues yo soy el changuero, yo cargo la changa, yo cargo la changa, el puerco que contenimos, los personajes que son, es verdad. 길을 맨 앞에서 이끄는 여장 남자의 얼굴엔 백인 가면이 있다. 천사 역시 파란 눈의 서양인 가면을 쓰고 있다. 행렬의 선두에서 깃발을 흔들고 사람들의 보호역을 맡고 있는 남자들은 스페인 군인의 옷을 입고 백인 가면을 쓰고 있다. Las blancas
Las blancas son de los huacos. Los huacos son las personas que ahuyentan a los malos espíritus. Ellos tenían una tradición de ponerse máscaras porque ellos ahuyentaban a los espíritus que decían que venían del volcán. Entonces ellos con las máscaras y los bailes que hacían tradicionales de aquí ahuyentaban los malos espíritus que supuestamente salían del volcán. 보호자, 천사, 개척자는 모두 하얀 얼굴이다. 하얀색으로 상징되는 스페인의 문화와 인종이 인디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교회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 키토 성당의 복원 모형은 정복자와 함께 온 교회가 인종을 계급화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Primero iban los religiosos, después de los religiosos tomaban ubicación las personas que tenían gran importancia en la sociedad, que eran políticos, personas nobles. Después de ellos se encontraban en la primera parte de la iglesia, bajando las gradas de la parte principal, se localizaban todas las personas de grandes posibilidades, las personas de gran posibilidad económica y de alta clase social, como eran las personas blancas. Después tenemos todo lo que era la ubicación de los mestizos, gente noble, pero sin título, sin riqueza. Después vienen los mestizos. Después de los mestizos está la gente criolla o personas con poca posibilidad económica. Después vienen los indígenas. 인디오는 맨 끝, 개와 함께 있다. 아시엔다 산 아우구스틴. 과거 수도원 소유였던 이 아시엔다를 19세기 후반 스페인계 엘리트 가문이 다시 사들였다. 에콰도르 전 대통령 레오니다스 프라자. 그리고 그의 손자 갈로 프라자까지 이 아시엔다의 주인 2명이 에콰도르 대통령이 됐다. 유럽인의 혈통을 가진 갈로 프라자의 취미는 투우였다. 갈로 프라자 전 대통령은 종종 스페인으로 건너가 투우에 참가하기도 했다. 이 명문가가 이 아시엔다를 사들인 이유 중 하나는 이곳이 잉카의 마지막 왕 아따왈바의 궁전이었기 때문이다. 거실의 한쪽 벽은 잉카 특유의 돌벽이다. 초기 스페인 정복자들은 모든 잉카의 중요 시설물을 부수고 그 위에 자신의 건물을 세웠다. 이런 건축 방식은 라틴 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산토 도밍고 성당은 잉카의 성소, 태양의 신전 위에 세워졌다. 대부분 건축 방식은 비슷하다. 기단은 그대로 남겨두고 일부 벽돌을 활용해서 그 위에 완전히 새로운 스페인식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철저하게 잉카의 유적들을 밟아 새 상징물들을 세웠다. 거기엔 치밀한 정복의 기술이 있다. A la isla Guananí, ¿no? En San Salvador. Y esa isla le cambiaron de nombre y le pusieron el nombre de San Salvador.
cuando se hace ese cambio, se está matando, digamos, una referencia de un nombre que, además, todos los nombres son consecuencia de una historia, ¿no? De un proceso. Lo mismo sucede con las personas, ¿no? Las personas que tenían nombres en su propia lengua, igual son impuestos con nombres en español. El sistema colonial y republicano destruye las instituciones indígenas, tanto en su nivel físico como también a nivel de lo espiritual, ¿no? Y uno de los objetivos del sistema colonial fue precisamente el destruir la memoria de nuestro pueblo, de nuestra cultura. 스페인 사람들의 정복에도 불구하고 안데스의 자연들은 신비의 영역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안데스의 대자연 역시 유럽의 정복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정복되기 시작한다. 그 중심에 훔볼트가 있다. 알렉산더 폰 훔볼트. 남미의 정복은 그의 과학적 지식으로 완성된다. 1799년 훔볼트는 5년간의 남미 대탐험에 나선다. 스페인을 떠나 지금의 쿠바와 아메리카 동부, 멕시코를 거쳐 그는 2년 만에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 도착한다. 그는 그곳에서부터 페루 리마까지 이어지는 안데스 대장정을 시작한다. 그는 특히 에콰도르의 화산지대를 집중 탐사했다. 그의 이름은 코토팍시 등정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진다. 취재팀은 훔볼트의 코토팍시 등정 루트 그대로 등반을 시도해봤다. 코토팍시는 오직 밤에만 오를 수 있다. 낮은 눈이 녹아 등반이 어렵고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해발 4,800m에서 출발하는 코토팍시 등정은 고산 증세, 즉 산소의 부족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 시작된다. 어둠 속에서 초속 3m가 넘는 강풍이 불어오고 곳곳에 숨어있는 크레바스가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 Slowly, okay? Okay. 하강 코스 없이 오르막뿐인 45도의 경사로를 밤새 오르는 길. 등반 6시간이 지난 아침 7시. 날은 밝았지만 정상은 아직 400m가 남았다.
눈이 녹아 발이 빠지기 시작하면 하산이 불가능하다. 취재팀은 해발 5,400m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다. 이곳에서 200년 전 훔볼트도 보았을 안데스의 장관이 펼쳐진다. 밤새 취재팀과 함께 등반했던 다른 팀들도 정상 정복을 포기하고 하산한다.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혹한을 맞으며 밤새 등반했다가 7시간 만에 내려오는 길. 팔이 풀리고 몸은 탈진 상태가 된다. (200년) 전 훔볼트는 낙후된 장비로 코토팍시 등반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고도를 측정하고 산의 지도를 작성했다. Humboldt era un científico de muchos conocimientos, si bien se especializó en minas, pero más tarde ha incursionado sobre todo en la botánica. Por Humboldt se conoció la vegetación de los países andinos. 그는 모든 탐사에 만만치 않은 양의 과학적 측정 도구를 휴대했다. 고도와 기압, 온도를 측정하고 지질학적인 조사를 하면서 안데스의 자연과학적 지도를 완성했다. 또한 그는 당시 유럽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던 말라리아 특효약 기니나무의 표본을 비롯해 4만 점의 동식물 표본을 수집, 배를 통해 유럽으로 보냈다. 그를 통해 유럽은 남미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게 된다. 훔볼트는 안데스의 다른 등정을 통해 세계적인 유명인사가 됐다. 히말라야가 알려지기 전 200년 전 유럽에 알려진 세계 최고봉은 해발 6,310m의 침보라소였다. 1802년 6월, 훔볼트는 당시 세계 최고봉 침보라소 등반에 도전했다. 그는 침보라소의 고도를 측정했지만 정상 정복에는 실패한다. 정상 487m를 남겨놓고 등반을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존재 가치는 다른 것으로 증명됐다. 고도에 따른 식생부터 토양 속 광물질까지를 분석한 침보라소 지도를 완성한 것이다. 남미의 자연을 분석한 과학적 자료, 특히 최초의 정밀한 지도는 서구 열강이 남미에 진출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됐다. Ha visitado al presidente Thomas Jefferson y le ha entregado mapas e informaciones sobre minas en esas zonas. Crearía las ambiciones norteamericanas sobre los estados mexicanos. Los Estados Unidos en el año de 1849 se apoderó de lo que fue hasta entonces norte de México y llegó hasta la propia capital, Ciudad de México, obligando a firmar un tratado de cesión de territorios.
남미의 독립을 이끌었던 시몬 볼리바르는 이렇게 말했다. 훔볼트야말로 남미의 진정한 정복자다. 머나먼 신세계. 미지의 대륙 라틴 아메리카는 400여 년의 세월에 걸쳐 물리적, 과학적으로 유럽에게 점령됐다. 세상은 변했다. 부서진 잉카 신전 위에서 성모 마리아가 스페인식 도시를 내려다보고 도시는 백인과 인디오의 혼혈, 메스티조의 세상이 됐다. 이전의 주인 인디오들은 대부분 하층 계급으로 살아간다. 키토 구도시의 중심에는 식민시대 400년을 상징하는 제수이트회 성당이 있다. 식민시대 에콰도르를 건설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제수이트 선교사들. 그들이 160년 만에 완성한 이 황금 교회에는 식민시대 그들이 만들어낸 기술과 아름다움, 그리고 엄격함과 헌신이 황홀한 황금 장식 속에 녹아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아름다움의 뒤에는 수많은 인디오들의 피와 생명, 슬픔과 절망 또한 숨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명분으로 이 새로운 세상을 건설했는가? 그 답은 교회의 정중앙 예수의 머리 위 제수이트회의 상징 속에 쓰여져 있다. Tres.